대전 MB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치아가 발치됐을 때 크라운 브릿지 치료라든지 임플란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임플란트 보철 치료를 하더라도 내 치아만큼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 불편한 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음식물이 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네. 임플란트라는 치료는요, 치아가 결손된 부위를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치아 하나가 빠지면 양쪽 치아를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하면서 빠진 부위를 브릿지로 채웠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요, 빠진 부위에 임플란트 나사를 식립하고 그 위에 보철을 하면 되니까요, 주변 치아를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임플란트 치료 후에 내 치아처럼 잘 사용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임플란트 치료 후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는 분 역시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 중에서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식사 후에 음식물이 잘 낀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 임플란트 시술 이후에 음식물이 이렇게 잘 끼는 부위, 정확히 어딘가요? 네, 보통은 임플란트 보철과 자연치아 사이입니다. 이제 특히 자연치아의 잇몸이 좋지 않아서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식물 끼는 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음식물이 끼면 음식물이 끼는 것 자체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지만요, 이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네. 바로 잇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치아와 임플란트 보철 사이에 낀 음식물이 잘 제거된다면 좋겠죠. 그런데 이 공간이, 보철 사이 공간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요, 끼어있는 음식물 제거하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만약에 그 임플란트 보철과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었는데 잘 빠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보통 자연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잖아요. 네. 그러면 대개는 이쑤시개를 사용하시죠. 치과에서는 이쑤시개 사용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쑤시개라서요. 네.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면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쑤시개를 꼭 하나 들고 나오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임플란트 보철과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 이런 이쑤시개로 잘 제거되지 않을 때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기죠. 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잇몸이 더 커져서 뼈까지 진행되면 임플란트를 지탱하고 있는 단단한 치조골이 녹기 시작합니다. 네. 단단한 임플란트라도 주변 뼈가 녹으면 이게 흔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음식물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치실입니다. 네. 치실로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한다거나 칫솔질을 할 때도 예방적으로 치실 사용을 권장을 하는데, 막상 그 치실을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 네네, 그렇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갈 때 칫솔과 치약은 가지고 다녀요. 네네. 그런데 치실까지는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서 음식물이 잘 끼는데 잘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치과에 갈 수 없을 때라면, 네. 이런 분이라면 꼭 치실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예. 끼어있는 음식물을 오래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예. 네.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나서 임플란트 보철하고 이렇게 자연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는 원인, 그 이유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임플란트는요, 구조적으로 일체의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뼈와 한 몸이어서 그냥 딱딱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이제 임플란트 나사를 저희 시술할 때 뼈 속에
묻잖아요. 네네. 그러면 임플란트 나사 주변 뼈가 음. 일단은 녹기 시작합니다. 네. 어느 정도 녹은 뒤에는 이제 뼈를 생성하는 세포가 임플란트 나사 주변에 달라붙거든요. 네. 그러면서 임플란트 나사는 뼈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뼈처럼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연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치아 뿌리 주변에는 치주인대가 있는데요. 이게 뿌리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네. 치아가 뼈에 박혀 있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요. 치아를 손으로 잡고 흔들잖아요. 그럼 약간 흔들리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치아 뿌리와 치조골 사이에 있는 치주인대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치주인대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식사를 할 때 치아가 약간 흔들립니다. 이 순간 임플란트 보철과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공간에 음식물이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초반에 그 임플란트 보철 주변에 있는 그 자연 치아의 잇몸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음식물에 더 잘 낀다고 했는데, 그러면 잇몸이 좋지 않으면은 자연 치아가 좀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자연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잇몸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자연 치아의 흔들림 때문에 도리어 끼어 있는 음식물을 제거하기가 좀 쉬운 면이 있어요. 네. 이제 만약 이제 이쑤시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쑤시개를 음식물이 낀 공간에 힘을 줘서 넣잖아요. 그러면 치아가 움직이기 때문에 틈이 생기고요. 이 틈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하지만 이제 이런 흔들리는 치아를 그냥 놔두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제 치과에 가셔서 잇몸 치료를 꼭 받으셔야 하고요.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요, 흔들리는 이 치아, 이 위치에도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 네. 뭐 치아가 흔들릴 때는 낀 음식물이 잘 제거가 되는데, 자, 그러면 잘 안 빠질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아와 맞닿아 있는 임플란트 보철이 약간 깨진 경우입니다. 이게 치아랑 임플란트 보철 사이에 있는 보철이 굉장히 얇게 깨지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임플란트 보철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임플란트 보철을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예. 이제 만약 수리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뼈에 심겨진 임플란트 나사는 놔두고요. 그 윗부분인 기둥과 보철만 새로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 음식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 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연 치아가 약간 이동을 한 경우입니다. 이건 흔들린 게 아니라 약간 이동을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첫 번째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 치료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잘 사용하다가 갑자기 음식물이 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큰 어금니 앞에 있는 작은 어금니가 앞쪽으로 이동을 할 때입니다. 자연 치아는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네. 모든 치아가 자연 치아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지만 큰 어금니가 임플란트라면 이 임플란트 부분은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임플란트 보철과 작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음식물이 낍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너무 작아서요. 음식물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도 뭐 임플란트 보철을 이렇게 수리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건지. 예. 네, 이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보철의 모양을 약간 수정하는 식으로 치료를 먼저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임플란트 보철을 새로 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예. 예. 이제 물론 임플란트 보철 수리가 용이하지 않을 때는 치아가 이동해서 생긴 공간이 있잖아요. 예. 이 공간을 치아에 레진이나 금 등을 이용해서 크기를 크게 하는 것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치아라는 거는 자연 치아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철
넣은 임플란트 그 위에 있는 치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 치아입니다. 자연 그런데 치아.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할 때는요, 그 자연 치아에 만약 충치가 있다라고 예. 하면 충치 치료를 하면서 음. 치아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걸 우선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크게 해서 틈을 좀 작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이렇게 자연 치아라도요, 그 자연 치아를 일부 삭제를 한 다음에 크기를 크게 만드는데요. 예. 이게 음식물이 끼어서 안 빠지면서 생긴 염증이 커지는 것보다는 네.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임플란트 치료 후에 음식물이 자주 끼는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